태진아 선배님께서 나한테 좋은 곡이 있다, 주희 너한테 딱 어울리는 정말 댄스곡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야로 주신 거예요. 나는 그날 그 드레스를 입을 거야. 그러면 무대가 훨씬 더 빛날 거야. 계속 얘기를 해요, 제 뇌한테. 그러면 그날에 그 드레스에 제 몸이 맞춰져요. 구스타프 클림트 어워즈에서도 본상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브레인셀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예인 브레인 트레이너 1호 가수 자기야의 박주희입니다. 어릴 때부터 되게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과 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방과 후에 노래 연습을 하고 뭐 중창대회, 독창대회, 뭐 합창대회 이렇게 대회를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이제 법대를 가게 됐죠. 근데 법대를 가니까 법대생들로 구성된 풀필이라는 그런 밴드가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밴드 활동을 하게 됐죠. 네. 제가 그때 사법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공부를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한 1, 2개월 정도 좀 건강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고시원을 나와서 있는 와중에 그때 어릴 때 너무나 좋아했던 음악에 대한 도전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그 도전을 한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획사에 녹음한 이제 테이프나 데모로 만든 음악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 그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서울로 보냈는데 그 한 번의 도전이 이제 연습생 생활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오디션을 봤을 때 그때 가수 서른도 선배님이 제 오디션을 봐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서른도 선배님이 거기 R&B를 하는 그 법학도가 있지 않냐. R&B와 트로트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명언을 남기시면서 저한테 굉장한 용기를 주시면서 트로트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말 얼떨결에 연습하는 와중에 갑자기 트로트를 하면서 앨범을 내게 된 거죠. 발라드 앨범을 준비하는 와중에 가수 태진아 선배님께서 나한테 좋은 곡이 있다, 주희 너한테 딱 어울리는 정말 댄스곡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야로 주신 거예요. 발표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이슈였었죠.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아주 행복한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지금에 보면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래를 했는데 어느 순간 노래하는 순간이 너무 저한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왜 무대에 서야 하며 스케줄도 너무너무 힘들고 현실적인 저의 상황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사람들은 제가 되게 행복할 거라고, 근데 다들 제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참 행복한 가수입니다 하면서 자꾸 제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면 난 정말 모든 걸 갖고 행복할 거야 라는 게 저의 엄청난 착각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노래를 하지 않게 나의 어떤 의식적인 상태에서 내가 소리를 안 나오게 된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회사에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 의하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단 1원도 없는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하기 전날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 내가 왜 노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과연 살아야 할까 죽어야 할까라는 고민도 저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산다면 나는 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의 시간을 한 1년 동안 가진 것 같아요. 그때 명상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내 삶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노래를 왜 시작하게 됐을까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탐구를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제 스스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이제 내면에 힘이 쌓여서 이제는 나는 세상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겠다.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됐는지에 관한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대중 앞에 이제 나갈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핸드폰을 꺼놨었어요. 1년 동안. 핸드폰을 켜기까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순간 연예인한테 만약에 1년 동안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잊혀지거든요. 잊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과연 나를 찾아주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두려움에 켰는데 키자마자 바로 섭외 전화가 와서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다시 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죠. 실은 이제 제가 미스트롯에 나갔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나갔을 때 많은 기록을 세웠어요.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출연자 중에 가장 어린 친구와 가장 나이 차이가 또 많았었고, 그리고 또 시청률이 또 가장 많이 나왔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호응을 보여주셨는데, 노래로서 뭔가 경쟁을 한다는 거는 가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에요. 그리고 후배들 입장에서는 노래를 만약에 하다가 경연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순위가 밀렸다 그러면 모든 인생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때 조언도 해주고 옆에서 다독거려 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왜 이 언니는 늘 조용하지? 늘 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이 저를 보고 선배 진짜 대단하다.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대인배라는 말을 해준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대부분 명상하면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틀고 과부자를 틀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신선인 것처럼, 저도 이제 명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게 명상의 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름답게 핀 꽃을 보고 있으면 모든 삶은 다 이렇게 활짝 피어나는 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겨울이 되면 또 시든 나무처럼, 잎이 떨어진 나무처럼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닌가.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또 명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느 누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저는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신만의 철학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지표라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지표는 지금 현재 집중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자. 그러면은 모든 삶은 나한테 그대로 온다라는 저만의 어떤 철학은 명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저만의 어떤 철학을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탐구와 그걸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명상을 하면서. 근데 사람의 의식이라는 건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다가도 단 몇 초만 해도 훅 떨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의식이라, 그 순간순간 계속 훈련하고 그리고 계속 명상으로서 나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후배들한테도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제 방송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은 저만의 힐링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명상을 통해서 정말 가사를 쓰게 됐는데, 상처받은 나의 어떤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 성숙되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조차 내가 이게 나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받아들여주고 위로해주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작은 아이라는 곡이 제 자신의 힐링곡으로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스트롯을 하면서 그때 경연에서 떨어졌던 후배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심이 친구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때는 괜찮아.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어. 앞으로 계속 노래하면서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뭔가 이게 흡족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인분한테 이게 참 속상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인분이 브레인 트레이너셨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께서 그러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봐라. 그러면 후배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뭐가 번쩍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되겠다.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뇌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또 하게 되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후배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따게 됐죠. 저희는 시험 너무 싫어하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이제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했는데 뭔가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게 너무나 큰 장애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트레이너 자격증을 이제 교육하시는 팀장님께서 2주만 버텨라. 제발 2주만 버티면 여러분 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일단 무작정 믿고 2주만 버텼더니 2주 동안 뇌에 관련된 그 정보를 듣다 보니까 제 순간 느낌에 뇌에 정말 시냅스가 생기는 듯한 학습의 시냅스가 생기는 듯한 쫙 뭔가 뇌가 쫙 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맞다. 나의 뇌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시간이 지났지만 학습의 뇌로 충분히 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그 훈련을 하면 뇌는 정말 변화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책에 대한 이해, 어떤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제가 자기야로 굉장히 우울했을 때는 약간 그 세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제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세상이 잘못돼서.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기보다는 나의 외적인 거에 대한 이렇게 불만을 좀 토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브레인 트레이너를 하면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가를 느꼈어요. 세상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인간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다. 그런 걸로 바라보니까 세상을 살만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내가 온전하면 세상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 하면서 저의 어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변하면서 내가 변화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저는 이제 가수는 좀 기능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도 나이가 있고 노화의 감에 따라서 신체적 능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나의 어떤 역량을 계속 최대치로 훈련을 시키면 이게 점점 더 해가는 걸 느꼈고 뇌가 나의 몸과 나의 어떤 이 전체적인 바디 컨디션을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만약에 제가 5일 후에 정말 예쁜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무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몸의 상태로는 이 드레스가 입기에는 조금 더 약간 살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해요. 나는 그날 그 드레스를 입을 거야. 그러면 무대가 훨씬 더 빛날 거야. 계속 얘기를 해요. 제 뇌한테. 그러면 그날에 그 드레스에 제 몸이 맞춰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럼 정말 뇌는 말을 하고 자꾸 관심을 가져주면 제 말에 따라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신기하면서도 계속 이뤄나가면서도 뇌에 정말 신비한 영역인 것 같아요. 예. 퀴즈를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 퀴즈 프로그램에서 거의 높은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 제작진들이 너무 놀라서 박주희가 법대를 나와서 머리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똑똑한지는 몰랐다. 근데 제 스스로도 제가 왜 그 단계까지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순간 내가 브레인 트레이닝 공부를 하면서 내가 훈련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MC를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제작진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놀라세요. 왜냐면 이제 작가분들이 미처 하기 전에 모든 걸 그냥 다 알아서 척척척 하니까 항상 스태프분들이 정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냐 그렇게 하시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무대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안무와 굉장히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안무를 또 외워서 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도 주변 분들이 더 놀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주변에 이제 후배 가수들의 반응이 일단 너무 놀라워진 거예요.
맨날 내가 명상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네네 선배님 그 말이 맞아요. 좋은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듣던 후배들이 내가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땄어.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그러면 몸을 이렇게 내밀고 아 진짜요? 진짜요? 명상이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좋아. 이렇게 하면 너희도 뇌도 훈련하면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진짜요? 진짜요? 하면서 반응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개발시킬 수 있다라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에 대한 신뢰도가 갑자기 급상승한 듯한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를 붙잡고 요즘 기억력이 없는 것 같아. 요즘 집중이 안 돼. 자꾸 뭘 깜빡깜빡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제 연예인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포커스를 이제 그랬었죠. 네 자신이 한번 변화를 해봐. 명상을 하면서 명상하는 방법과 도움이 되는 이제 책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자기 삶이 너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또 지나니까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삶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후배한테 이걸 전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후배한테 또 힘들어하는 후배한테 그 친구가 전해주니까 아 나는 이 친구만을 해줬는데 이 친구는 또 다른 누구한테 전해주는구나. 이게 한 명, 두 명, 100명, 1000명이 되다 보면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그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그 요즘에 가면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행동을 하려고도 했었고 정말 옆에 정말 누군가가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내 스스로 나의 마인드와 나의 어떤 정신 활동을 내 스스로 내가 훈련을 해서 자꾸만 다지고 훈련을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자기 스스로 자신의 뇌와 자기 감정과 이 모든 정신적인 어떤 활동을 스스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많이 알리고 싶다. 저희 브레인 트레이너는 뇌파를 가지고 이제 많이 보잖아요. 건강한 뇌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뭔가 액티브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나의 뇌가 원활히 움직이고 공부를 할 때 집중력과 기억력을 되는 또 그런 뇌파로 될 수 있다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나의 뇌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트레이닝법, 명상과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서 나의 뇌파를 안정화시키고 제 스스로 매일매일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너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너 너무 좋다. 이러면 건강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생활보다 좀 더 나은 생활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 꼭 따세요. 여러분이 제일 가장 먼저 변하실 거예요. 실은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놀이를 했지만 또 그림도 그때 같이 그렸어요. 저의 일상은 방과 후에 노래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미술을 해요. 그래서 또 대회를 나가요. 음악과 미술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가수 길로 들어섰는데 코로나 때 공연이 한동안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림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그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화가라는 명칭이 붙이기에도 실은 저는 좀 부끄럽기는 해요. 아직은 너무 미묘한 상태이긴 하나 그래도 다행히도 어떻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트페어 같은 데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가지고 구스타프 클림트 어워즈에서도 본상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제 영어 알파벳 대문자 I 그래서 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이제 하고 싶었는데 나를 찾아서가 이제 저의 그림의 가장 큰 테마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고 나의 에너지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나도 이제 우주의 한 공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 우주와 어떤 하나가 되는 듯한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우주 속에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 아이를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올해는 이제 프랑스 이제 파리에서 앙대팡당에서
또 전시를 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물감을 약간 뿌리는 듯한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하는데 왠지 이날만큼은 정말 깨끗하고 뭔가 환한 뭔가를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그림 사이에 제가 맑음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웃으면서 예쁘게 리본을 딱 달고 있는데 그냥 그림의 뜻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은 그 맑음이가 저는 본성 광명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이렇게 밝고 환한 당신의 그 순수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깨우쳐서 당신 안에 어느 누구한테나 이 밝은 미소가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 본성을 굉장히 귀엽게 표현했는데 지금도 그 그림에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는 거 이제 가수 박주희. 그러면서도 이제 그림 그리면서 화가로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좀 더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축구를 또 했었거든요. 동료 연예인분들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저의 입장은 좀 여유롭거든요. 막 급하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그 순간에 집중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공연 준비할 때는 요 시간은 내가 딱 공연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뭐 몇 시간은 내가 그림을 해야지. 그리고 뭐 브레인 트레이닝 공부를 할 거 있으면 요렇게 해야지. 저만의 어떤 그날의 계획을 시간을 요렇게 짜내서 그 시간만큼 계획했던 거를 목표를 이루고 나면 착착착 하니까 실은 엄청나게 급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바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다 거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노래를 하다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래라는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메시지처럼 이렇게 뭐가 다가오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제가 탐정 자격증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탐정 자격증 한번 따볼래? 그래요? 그럼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건가?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일이 또 이렇게 많아졌는데 또 한 가지가 또 든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면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내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럼 내가 대학원을 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건가 보구나 하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실은 다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일단 시작을 하면 이제 끝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마무리해보겠어 하고 붓질을 하는데 손이 찢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찢어진 걸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똑같은 놀이를 10번, 20번 아이들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반복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나 안 돼 이러는데 10번, 20번 똑같은 걸 계속 하잖아요.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뇌는 계속 반복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거 내가 해왔던 이런 경험들을 뇌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쪽으로 더 훈련이 알고 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조그만함에 아주 작은 거 하나 이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합격하고 앨범을 발표했는데 사랑을 받고 이런 나의 성공의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그게 제 자신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감이 붙고 하면 된다, 하면 되는구나, 내가 선택하면 이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자꾸 이제 제 스스로 저한테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이 브레인 공부를 했고 보컬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거는 뇌의 가장 건강한 거는 춤과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춤과 노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의 비결을 막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건강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뇌를 잘 활용하고 정말 춤추고 몸을 움직이고 노래를 하고 즐겁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변 분들한테
브레인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다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학습으로 딱 인식이 된 거예요. 브레인 하면 아 공부다, 학습이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더라고요. 또 실은 브레인은 우리가 모든 생각과 감정,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다 관장하는 거는 실은 뇌잖아요. 많이 움직이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브레인, 항상 가지고 있는 이 브레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하실 겁니다.